오늘 당일 단타할 때 무조건 성공하는 5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차전지에 대한 수급이 시장에 퍼진 이후로 개별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시장이 나왔고요. 그 시장 속에서 당일 단타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일 단타라는 스킬 자체가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행하고 있는 매매 방법 중에 하나지만 그 속에서 수익을 꾸준하게 내시는 분들은 한정적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당일 단타를 성공적으로 그리고 수익 확률을 올리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5가지 원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당일 단타할 때 무조건 성공하는 5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투자 방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으로 전 재산을 날린 뉴턴,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그 아이작 뉴턴이 테마주 투자로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이 만유인력 법칙을 집대성한 뉴턴은 천체의 움직임을 개선할 수는 있어도 인간의 강기는 개선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도 주식하다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주식으로 돈을 잃었다라고 말을 듣는 투자자분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실 그 비중이 부동산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요. 주식으로 돈을 잃는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잃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 진입 장벽이 낮죠. 즉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소수만 살아남습니다. 아니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지 않냐? 맞아요. 하지만 단 차이점이 뭐예요? 주식은 단기간 보유하는 투자자가 많고요. 부동산은 장기간 보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두 개에 대한 차이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인간의 강기와 연결이 됩니다. 즉 순간적인 판단으로 주식을 매수했다가 순간적인 판단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그 순간적인 수급 자체가 부동산보다 더 빠르고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의 특성상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반면 손실도 극대화돼서 단기간에 많은 돈을 잃을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주식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진입 장벽이 낮은 주식은 시장 참여자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렇게 많은 경쟁자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리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기만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주식시장의 무기라고 해봤자 얼마나 있냐? 우리가 볼 수 있는 차트, 거래대금, 수급, 종목 선정, 한정적인 조건값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는데 이 안에서 나만의 무기를 어떻게 찾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주식을 하나로 비유하자면은 주식은 러시안 룰렛과 같아요. 우리가 총알을 권총 6발이 들어가는 6연발 권총에다가 총알을 하나 넣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 총알을 자신의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발사를 하면은 한 번, 두 번 살아남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6번을 당기면은 총알은 반드시 발사가 됩니다. 이게 왜 주식과 같냐면 우리가 주식을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여러가지에 대한 조건값을 체크하고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3번, 4번, 6번, 10번 투자를 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손실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그 손실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하냐에 따라서 사실상 당일 단타의 수익률이 결정이 납니다. 쉽게 말해서 10종목을 매매를 했을 때 1%짜리 수익이 6개가 나고 2%짜리 손절이 4개가 나면은 손실은 마이너스 8%고요. 수익은 플러스 6%죠. 즉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익과 손실의 그 비율 자체가 단순히 승률이 50%가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도 중요하겠지만 손익비가 맞냐
안 맞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된 투자자가 살아남아서 아직까지 주식을 하는 투자자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나도 이 시장에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만 언제 퇴출될지 모른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보수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식은 사실상 감정이 들어가면은 도박에 가깝습니다. 내가 수익이 났던 그 순간이 계속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한 번만 저번과 같은 수익이 발생하면은 모든 손실을 해소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정이 들어가면은 도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감정을 배제했을 때 진정한 투자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때 감정을 배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부터 반드시 지켜야 되는 5가지 원칙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누군가에게 배우는 건 한계가 있지만 이미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있고 압도적인 수익률과 함께 시장에서 오랜 기간 살아남은 투자자를 보고 우리는 거기서 모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사람은 마티 슈발츠입니다. 이 마티 슈발츠가 누구냐? 월가의 트레이더입니다. 실질적으로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투자 대회에 나가서 10번 나가서 9번 우승을 했고요. 단 한 번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고 손절은 당연히 했죠. 이 사람은 10년 동안 1945년도부터 지금까지 80년 인생 중에서 10년간 사실상 태어나서 1945년도에 태어났으니까 거의 성장하는 데 필요한 20년을 제외하면 인생의 6분의 1을 손해만 보면서 무능력자로 시장에서 낙인받았던 투자자입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미국 최고의 수익률의 독립형 펀드 매니저가 됐고요. 월간 계산해서 마이너스 3% 이상의 손실을 기록한 적이 있는 단 한 번도 없는 주식 투자의 명인입니다. 즉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월 단위에서 마이너스 3%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지 않고 매년 수십 년 동안 수익을 낸 투자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워렌 버핏부터 해서 찰리 먼거부터 해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거의 대다수가 기본적 분석가죠. 월가에서는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기본적 분석가인데 그 중에서도 드물게 차트 분석에 공을 들인 기술적 투자자가 바로 마티 슈발츠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당일 단타 매매를 진행하신다고 했을 때 기술적 분석으로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마티 슈발츠가 어떻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런 식으로 수익을 쌓아올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가장 핵심은 바로 손절매입니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장 많은 투자자분들이 못 지키는 핵심 포인트고요. 주식 투자할 때 손절매만큼 중요하고 결정적인 도구가 없다라고 마티 슈발츠가 실제로 말을 했습니다. 매수를 결정하기 전에 손절 기준을 정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 잃어도 되는 액수를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내가 이 해당 종목에 물려 있을 때 손절을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손실의 폭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손실이 마이너스 50만원일 때는 자를 수 있는데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200 또 마이너스 2000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이 외면하고 싶어지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바로 추가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초에 진입하기 전부터 손절 기준을 정하고 잃어도 되는 액수에서 투자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잃어도 되는 액수가 뭐예요? 손절을 할 수 있는 금액, 그것을 우리는 그릇이라고 하죠. 나는 1억을 단타를 칠 수 있는 그릇이다 라는 5천만원을 단타를 칠 수 있는 그릇이다. 그 사람이 감당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잃어도 되는 액수 내에서 손절가를 정하고
매수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사실 그 모든 분야에서 다 통용이 됩니다. 우리가 권투를 할 때 복서들이 맞자마자 바로 반격을 하죠. 근데 그 복서들도 길거리에서 아무런 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턱에다가 훅을 후리면 맞고 바로 반격을 할 수 있을까요? 반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바로 내가 손절을 대응할 수 있는 그 구간을 정하고 투자하는 것과 그냥 매수를 했는데 해당 종목이 빠져서 그때부터 손절 구간을 찾는 거는 천차만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니 마티 슈발츠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부터 투자를 해서 그 당시와 지금은 시장의 흐름이 다르지 않냐? 다릅니다. 2020년도를 필두로 국내 주식시장에 엄청난 자금이 몰렸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시장에 돈이 넘쳐나면서 시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근거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수익을 내는 방법은 분명히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본적 분석을, 어떤 사람은 기술적 분석을, 어떤 사람은 이슈 매매를, 어떤 사람은 보조지표 매매를, 수익을 내는 방법은 천차만별이지만 손실은 항상 같은 이유로 발생합니다. 뭐예요? 손절을 못해서 오랜 기간 물려있다가 강제적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 이 시장에서 다른 시장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죠. 자신만 뒤처지거나 소외되어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진 증상입니다. 이게 현재 주식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대 이후로 전례 없는 투자 열풍이 불었죠. 코로나 이후로 시장에 엄청난 자금이 몰렸고요.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코인도 있고 여러 가지에 대한 신조어들이 나오면서 수익을 내지 못하면은 나만 뒤처지고 나만 소외된다라는 느낌을 받는 투자자들이 조급하게 단기 고점에서 판단하지 않고 투자하는 투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차전지 열풍에 특히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2차전지 열풍에 탑승하지 못했던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현상이 같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 묻지마 투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손절 구간을 정하지 않고 진입을 하게 된다면 그 변동성 속에서 시장에서 퇴출이 될 수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익만큼이나 중요한 생존을 위해서는 손절 기준을 반드시 정하고 매수를 결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알겠다. 자, 그러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꾸준하게 수익을 누적할 수 있는 원칙이 5개나 있다고 했는데 그 5가지 원칙이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마티 슈발츠의 5가지 원칙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티 슈발츠가 지금까지 말했던 원칙은 사실 총 10가지입니다. 그 10가지 중에서 현 시장의 흐름에 맞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단기 매매, 단타 매매를 하실 때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기억하셔야 되는 5가지 원칙이고요. 첫 번째는 잘못했을 때, 잘못 판단했을 때 인정하고 바로 대처해라. 내가 초전도체라는 섹터에 돈을 투자했는데 초전도체가 만약에 가짜라고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짜라고 밝혀졌고 이거는 허위 사실이라고 밝혀졌으면 내가 잘못 판단한 거죠. 다른 산업에 대한 이슈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로 잘라내는 그러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혹은 A라는 주식에 이 주식은 실적이 1000억이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들어갔는데 실적이 예상과 다르게 500억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잘못 판단한 거죠. 즉 내가 잘못 판단했을 때는 틀렸음을 인정하고 바로 대처하는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단타로 단타 매매를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큰 이익, 큰 손실을 본 뒤에는 매매하지 말고 쉬라. 이 쉬라는 거는 일주일, 한 달을 쉬라는 건 아니고 그날 혹은 다음날 매매하지 말고 차분하게 다음 종목을 공략하라라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큰 이익을 봤을 때는 그 다음 배팅에 대한 비중이 기존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큰 손실도 마찬가지로 본전을 찾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투자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항상 같은 비중 혹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비중을 벗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반드시 쉬어라 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사실상 쉬는 것도 매매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매수를 결정할 때에는 손절 기준을 명확하게 해라.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손절 기준을 잡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특히나 지금과 같이 포모 증후군으로 인해서 시장에 급격한 변동이 나오고 있는 시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손해보는 법을 배우되 돈은 보수적으로 굴려라.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절선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요. 해당 수익 자체를 내가 원하는 구간까지 한 번에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분할 매도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손절하겠다고 반드시 잡고 들어가는 손절 구간에서는 이탈 시 손절하는 그러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떨어질 때 더 사는 물타기는 자살하는 방법입니다. 전세계 어느 투자 대가도 물타기를 권장하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권장하지 않는 매매법이기 때문에 사실 단타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절대 물타기를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이 5가지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신다고 하셔도 수익을 내는데 10%에서 15% 이상의 승률의 증가를 경험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는 당일 단타를 할 때 혹은 단타 매매를 할 때 승률을 올릴 수 있는 5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난 5가지 원칙도 정말 중요하지만 좋은 종목도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저에게 문의하시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방분들은. 그래서 저를 통해서 종목 선정까지 저에게 종목 선정은 언제나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종목 선정들을 진행하시면 좋겠고, 제가 단타에 대해서 알려드린 이 5가지 원칙에 대해서는 항상 유심히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